한국의 여름은 불쾌지수가 굉장히 올라가는 계절인데요. 단순히 덥고 습하기 때문이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흡혈판이라고 불리고 물리면 정말 가렵다고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 모기보다 더 아픈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심한 알레르기 반응과 염증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의 여름밤에 시끄럽게 우르대는 매미도 사실은 지구온난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문제는 이 매미들이 내는 소리가 60 내지 80 데시벨로 지하철 소음과 맞먹을 정도로 매우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과학의 요즘 것 MC 규입니다. 어느새 더위의 끝판왕인 8월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불쾌지수가 굉장히 올라가는 계절인데요. 단순히 덥고 습하기 때문이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들끓는 벌레 때문인데요. 지난 7월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러브버그 때문에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는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죠. 이래저래 여름 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요즘 시즌에 맞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살벌한 여름 곤충을 소개하고 곤충이 살벌해지는 이유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는 댓글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살벌한 여름 곤충에 관해 얘기해 주실 전문가분으로는 국립과천과학관의 양혜정 연구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살벌한 여름 곤충 관련 궁금한 점을 시원하게 알려드릴 국립과천과학관 양혜정 연구관입니다. 저는 동물분류 생태 진화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고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근무한 지 올해로 18년째가 되었습니다. 요즘과학 시청자 여러분을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같이 해주실 학생 패널로는 어릴 때부터 동물원 가는 걸 즐거워하고 동물을 정말 좋아하는 박지성 학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만큼이나 동물을 사랑하는 아산 탕정초등학교 4학년 박지성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물에 대해 요즘과학에서 촬영을 하게 되니 너무 기쁘고 양혜정 연구관님 그리고 MC 규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성 학생은 동물을 정말 좋아해서 동물원 가는 걸 즐거워하는 건 물론이고 동물을 많이 키워봤는데 그중 곤충도 있다고 해요? 네, 동물원에서는 직접 먹이도 주고 책에서 본 동물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실제로 가재, 달팽이, 닭, 도마뱀 등의 다양한 동물과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같은 곤충도 많이 키워봤어요. 정말 많은 종류의 동물을 키워봤었네요. 오늘은 쉽게 떠올리기 힘든 곤충에 대해 말할 건데요. 지성 학생은 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먹파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먹파리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흡혈파리라고 불리고 물리면 정말 가렵다고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먹파리에게 물리면 모기에게 물리는 것보다 더 아픔을 느낀다고 해요. 정확히 어떤 곤충인지 연구관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먹파리는 몸 길이가 1 내지 5mm로 모기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곤충입니다. 물린 것도 모르고 지나칠 정도로 아주 작지요. 먹파리도 모기 앙컷처럼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성 파리인데 동물의 피가 먹파리의 산란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하기 때문이죠. 물가나 농경지 등 습기가 많은 초원지대에서 서식하는데 한국 등 전 세계적으로 분포합니다. 앞서 진행자님이 물렸을 때 모기보다 더 아픈 곤충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모기보다 더 아픈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흡혈하는 방식이 모기와 아주 다른데요. 모기는 피부를 뚫고 혈관에서 피를 빨아들이는 방식이라면 먹파리는 톱니 모양으로 생긴 아주 날카로운 입으로 피부를 찢은 후에 흘러나오는 피를 핥아먹습니다. 피부가 찢기기 때문에 강한 통증이 생기며 물린 부위가 붓고 가려움증이 더해지는 등 심한 피부 손상을 입게 됩니다. 둘째, 맹독성인 침입니다. 먹파리가 피부를 찢을 때 흘러나오는 침, 즉 탈기라고 이야기하죠. 이 침이 모기에 비해 매우 독하기 때문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과 염증을 유발합니다. 참고로 이 침 성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파리라고 하면 그냥 청결하지 않은 곤충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이런 무서운 파리도 있네요. 지성 학생은 혹시 모기가 아닌 다른 종류의 곤충에게 물려 아팠던 경험이 있을까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수박 농사를 지으시는데 할아버지께 인사드리러 수박하우스에 들어갔다가 벌에 목을 쏘인 적이 있어요. 어우, 할아버지께서 벌침을 바로 빼주셨고 쏜 벌이 꿀벌이라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또다시 곤충한테 피해를 받긴 싫은데요. 연구관님, 그러면 최근에 먹파리가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긴 이유는 뭘까요? 네, 그것은 한반도 온난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한반도의 기온이 오르면서 먹파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고
활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개체수도 많아지게 되어서 먹파리와 사람 간의 접촉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먹파리 방제법이 없는 상황이라 최대한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는 여름을 보낼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모기보다 작다고 하니 눈에 보이기도 힘들 텐데 먹파리가 저희 주변에 많이 없기만을 바라야겠네요. 그렇다면 먹파리 외에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또 다른 곤충이 있을까요? 여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곤충이 있죠? 뭘까요? 매미. 네, 맞습니다. 바로 매미죠. 우리가 사는 도시의 여름밤에 시끄럽게 오르내는 매미도 사실은 지구온난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환경부에서는 매미 중에서도 온도가 높을수록 크게 우는 말매미를 기후변화 지표종으로 선정했는데 말매미가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특정 지역의 온난화 정도를 측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저도 몇 년 전 여름에 캠핑장으로 가족들과 놀러 갔었는데 나무에 매미가 정말 빼곡하게 달려있고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매미를 처음 봐서 정말 신기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크게 울어서 귀가 아팠어요. 도시에 사는 매미는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네, 먼저 매미 중에서도 산매미와 말매미의 주파수 대역이 4 내지 6kHz입니다. 이는 인간의 가청 주파수에 들어오는 범위이기 때문에 귀에 잘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 매미들이 내는 소리가 60 내지 80dB로 지하철 소음과 맞먹을 정도로 매우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도시에 사는 말매미가 참매미보다 더 시끄러워서 95dB까지도 큰 소리를 내는데요. 열대야 현상으로 도시의 밤 온도가 높아지면서 온도에 민감한 말매미의 활동 시간이 길어졌고 말매미를 주식으로 섭취하는 조류의 개체수가 기후변화 때문에 줄어든 것도 시끄러운 매미 소리의 원인입니다. 말매미가 선호하는 양버즘나무와 벚나무를 도시 수종으로 선택한 것도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한반도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하면서 매미의 등장 시기도 점차 빨라졌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1991년에서 2020년까지 첫매미 울음소리는 7월 10일경 관측됐는데 1981년에서 2010년까지 7월 13일보다 3일이나 빨라졌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6월 말에 첫 매미가 울었다고도 해요. 결론적으로 매년 매미는 그 이전 해보다 더 빨리 등장하여 더 늦게까지 울고 더 늦은 시간 동안 더 강렬하게 울기 때문에 우리는 매미 소리를 시끄럽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매미의 활동 시기를 앞당겼다는 것은 조금 무섭기도 하네요. 우리는 매미와 공존해야 하는데 도시에서 매미의 수를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말매미가 선호하는 양버즘나무와 벚나무가 도시에 획일적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말매미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를 다른 수종으로 대체하거나 도시 녹지 공간을 확대하여 도시 열섬 현상과 열대야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양버름나무와 벚나무를 줄이는 대신 도시 녹지 공간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건 이제 다른 종류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뜻 같은데요. 그럼 연구관님, 이렇게만 얘기를 들으면 매미에 대해 좋은 감정이 생기진 않습니다. 혹시 뭐 매미가 가져다니는 긍정적인 부분은 없을까요? 네, 매미는 지구 생태계에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애벌레가 땅에서 본격적으로 나올 때 생긴 구멍은 토양의 공기와 물을 잘 순환토록 하여 식물 뿌리의 생장과 양분 흡수를 돕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매미의 탈피각은 부패한 후에 토양에 재흡수되어 지구 영양원으로 대사용되죠. 매미는 새와 벌 등의 먹이로 중요하며 부족한 인간의 미래 식량으로도 연구되고 있어요. 소음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매미를 싫어할 수는 있지만 매미도 엄연히 우리 지구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중한 동물 친구입니다. 매미의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는 하네요. 그럼 오늘도 돌아온 시간입니다. 바로 요즘과학의 공식 질문 시간인데요. 연구관님, 지성학생처럼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많은 학생들, 그리고 요즘과학 시청자분들에게 읽으면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침팬지 어머니라고 불리는 제인 구달 박사의 생명사랑 10계명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왜 우리 인간이 지구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하는지, 생명사랑 10계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좋았던 책입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강추하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성 학생이 오늘 좋은 질문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같이 동물에 대해 얘기 나누며 촬영을 해봤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양혜정 연구관님과 진행자님께 동물에 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많아서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동물은 말만 못할 뿐이지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소중한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지구온난화로 멸종위기종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동물을 많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아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시즌에 맞춰 여름 곤충이 왜 살벌해졌는지 얘기해봤는데요. 일장일단이라고 하죠. 피해를 입었을 때는 예측하지 못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댓글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몸 길이가 모기의 3분의 1 정도로 물렸을 경우 모기보다 더 아픈 살벌한 곤충에 대해 얘기했었습니다. 어떤 곤충이었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을 맞추신 분 중 10분을 선정하여 더운 여름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즘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과학 뉴스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